자, 안녕하세요. 존쿠바입니다. 자, 오늘은 디자이너로서 어떤 조직이나 회사, 동아리, 동호회 같은 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조직에서 피해야 할 습관이나 자세 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지금도 약간 남아있지만 안 좋은 습관들이 어릴 때는 더 심했어요. 조직 생활을 많이 해봤던 것도 아니고 다 아시잖아요. 어떤 조직에 가도 이상한 사람들 한둘씩 있는 거. 자, 어쨌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제가 조금 저 자세는 별로 좋지 않아 라고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디자이너가 피해야 할 습관 중에 첫 번째, 남의 말은 무조건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자세입니다. 사실 이게 디자인 작업을 하다 보면은 컨펌이라는 건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내 선배라든가 동료일 수도 있고 누가 봐도 이상한데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컨펌을 하면은 무조건 무시합니다. 무조건 배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거 조금 약간 뒤에서 봤을 때 색깔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데요 하면은 그냥 무조건 말대꾸 아니면 무조건 맞받아쳐요. 거의 방어력이 한 많이 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이 뭔가 내 작업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그것에 대해 뭔가 생각을 하거나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자세를 보이면은 그 사람을 되게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해? 나보다 잘났어? 이 정도까지는 아닌가? 어쨌든 조금 과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컨펌이 들어올 때도 있죠. 그런 경우는 사실 이제 좀 극단적이니까 제외를 하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우선은 그 사람한테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 제 의도는 약간 텍스트를 작게 해가지고 다른 걸 더 강조시키기 위해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두 의견의 중간점이나 합일점을 찾아야지, 그냥 남의 컨펌은 그냥 귀 닫고 지 갈 길만 간다 이러면 그냥 조직 생활 하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남의 말을 무조건 배척하는 자세, 이런 건 좀 피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디자이너가 피해야 할 습관, 내가 만든 디자인이 최고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내가 만든 작업물에 대해 자부심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하지만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 목에 걸린 목걸이가 가장 무겁고 내가 나온 훈련소가 제일 빡세요. 하지만 이런 게 전부 다 남이 볼 때 괜찮아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남이 만든 작업물이나 길 가다가 어떤 디자인을 보거나 사실 그걸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평가에 안 좋은 얘기도 하잖아요. 좋은 얘기도 하겠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작업물도 남들이 봤을 때는 무조건 좋아 보일 수도 있나요? 사실 그런 분들은 제 유튜브를 안 볼 것 같은데, 내 디자인에 대해서 단점이 딴 사람들한테는 보일 거라는 거예요. 내가 못 봤던 단점들을요. 만약에 그냥 아무리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내 작업물이 짱이야, 제일 이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화가라든가 아티스트를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냥 내 고집대로만 만든 디자인을 봐주거나 구매할 사람이 없다면 사실 그 디자인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너무 내 중심적인 디자인보다는 여러 명의 의견도 수용을 할 수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 디자인을 봐줄 수 있는,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 완성될 때까지 작업을 꼭꼭 감추는 거. 이제 제가 어떤 디자이너한테 작업을 부탁을 했어요.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도 중간 작업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작업이 거의 끝날 때까지 꼭꼭꼭 감추고 그냥 혼자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본인이 천재라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정말 피해야 될 습관이에요. 이게 물론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 너무 그냥 악덕 같은 클라이언트나 의뢰를 했던 사람들한테 시달렸을 때 너무 그냥 중간중간에 보여주면은 그냥 그게 무슨 완성물인 줄 알고 계속 그냥 수정을 팍팍팍 매기는 거죠. 만약에 중간 컨펌이 없이 그냥 끝까지 갔으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마지막에 수정 안 시킬까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 수정시킬 사람들은 시키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중간 과정을 공유를 하면서 조금씩 고쳐나가서 방향을 맞춰가야지, 만약에 정말로 끝날 때까지 작업을 꼭꼭 감추고 있다가 한 번에 보여줬는데 이건 완전 생각지도 않던 방향이 나와버리면은 그냥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소통이 없는 작업물은 나중에 더 큰 더 큰 수정을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악덕 같은 컨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 중간 과정을 공유하는 습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자, 그리고 디자이너가 피해야 할 습관, 이거는 정말 제가 많이 겪었던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이쁘게만 만들기 위해서 그 주제를 빗나가는 습관. 이게 정말 저도 지금도 가끔 하고 옛날엔 더 많이 실수했던 부분인데, 너무 그냥 이쁘게만 만들고 싶은 생각에 요구받은 컨셉이나 타겟팅에 맞지 않는 작업물이 나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디자이너로서 이쁘게만 만들 생각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잊어버려 가는 거예요. 작업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다큐멘터리 같은 타이틀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색을 좀 산뜻하게 쓰잖아요. 이상한 소리냐. 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색들과 이쁜 디자인을 마구마구 써가지고 만들었는데 결국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거 다큐멘터리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색깔이에요. 조금 더 무게감이 있고 차분한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큐멘터리라는 컨셉이나 주제에는 맞지 않는 디자인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뭐 결국에 색깔이나 이런 거 다 수정하고 마무리는 잘 됐지만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저뿐이 아니라 제가 많이 봐왔을 때는 주제나 타겟팅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쁘게만 만들려는 습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디자인이라는 게 존재를 하려면 그 디자인, 그것을 보고 소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니즈나 타겟팅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디자인에서 표현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냥 이쁘기만 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디자인이라고 무조건 이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약간은 버려두시는 게 좋아요. 최고는 뭐 컨셉 주제도 다 맞으면서 이쁜 디자인이겠죠. 물론 그게 베스트긴 합니다. 자, 그리고 디자이너가 피해야 할 습관 5번째,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습관입니다. 코바씨 이것 좀 해줘요.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코바씨 이거 뭐 언제까지 될까? 그게 그 시간 당연히 안 되죠. 코바씨 이거 좀 수정하면 렌더링 안 돼요. 무조건 그냥 거의 뭐 이게 고민도 하지 않고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정 같은 걸 요구를 했을 때 그냥 막 무조건 안 돼요. 막 그런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러한 시간이 좀 부족하고 뭔가 효율이 그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래서 전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면전에 대고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화하거나 소통하기가 힘들어져요. 명확한 이유를 대고 사정을 얘기했는데 그랬는데도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의 중간 합의점 정도는 만들어가는 식으로 조율을 해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클라이언트들은 제외입니다. 자, 그리고 6번째 디자이너가 피해야 할 습관, 개인 플레이만 하는 자세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디자인은 거의 대부분이 협업이에요. 예를 들면은 방송에 나가는 뭐 타이틀을 만든다 치면은 그걸 송출시켜주는 사람들도 필요할 테고 그걸 의뢰하기 위한 뭐 마케팅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만약에 자기가 게임 캐릭터 디자이너라면은 캐릭터 디자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올려주거나 아니면 웹에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개발자도 필요할 테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 디자이너는 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개인 플레이라는 건 그런 사람들과의 작업적인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디자인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줘, 그냥 나만 생각하는 자세,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다른 개발자라든가 마케팅, 송출하는 사람들 뭐 등등등 프로세스나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은 전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디자인은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한다면은 협업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조직 안에서 녹아들기가 좀 힘들어요. 디자이너라 디자인만 잘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과 일을 할 때는 그쪽에 뭐 프로세스라든가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도 약간은 알아둬야지 함께 일을 해 나가고 내 디자인이 최고의 아웃풋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개인 플레이는 피하고 서로 조율하고 협업하는 자세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디자이너가 피해야 할 습관.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이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6가지의 피해야 할 습관들을 말했는데,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저장을 안 하고 작업을 하는 습관이에요. 이거 은근히 많습니다. 다들 한 번 이상 100% 겪어봤을 거예요. 아시죠? 저장 안 했을 때 그 나중에 후폭풍. 만약에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 피해야 할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잘 지켜가지고 작업을 막 다 했는데 저장을 안 했다? 그러면 더 이상 긴 말 안 할게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디자이너가 피해야 할 습관, 자세, 태도 같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디자이너라면은 자기만의 취향이나 스타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고수해 나가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협업이 필요한 이런 조직 생활이라든가 디자인 세계에서는 디자이너도 남들을 배려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디자이너가 아닌 분들도 디자이너 분들을 배려를 하면서 서로 융화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존코바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장 잊지 마세요.